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는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. CES는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과 첨단 IT 신기술이 공개되는 곳이어서 전 세계 전자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는데요. 이번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우리 부산의 기업이라더라고요. 어떤 제품으로 상 받은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예, 권익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대표님 나와 계시죠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대표님 회사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? 네, 정확하게는 인쇼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. 그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제 저희 같은 제품이 어느 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ICT나 AI나 화학 같은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인터넷에서 저희 회사를 검색을 해보면 이 스마트 소화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소화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.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나 또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 화재나 범죄, 재난 안전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 왜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지? 이게 저희가 저달성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는 일반인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별명을 좀 단 것 같습니다. 예, 이 대표님 회사가 이제 이번에 1월에 열렸던 CES 2023에서 혁신상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럼 어떤 제품이 상을 받은 겁니까? 이게 저희 그 제품들 브랜드명이 트리토나라고 불리는 일종 가전제품인데요. 이걸 미국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데일리 케어 어플라이언스라는 그 전혀 새로운 개념의 재난안전 가전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보면은 연기 감지기나 화재 감지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저희가 TV나 냉장고는 고객들이 직접 구매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건물이 지어질 때 업자들이 그냥 설치하게끔 놔두거든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좀 성능이라든가 디자인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거기에 인공지능을 융합을 시켜서 그 오작동은 최소화하고 정밀도는 극대화하도록 만든 제품이 이 가전제품이라는 개념으로 혁신상을 받은 겁니다. 그래요. 뭐 인공지능 들어가고 그러면 뭐 그 기존의 화재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에서는 많이 안 벗어난 상태에서 좀 더 스마트해진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. 네. 기존의 제품들은 그냥 센서가 감지를 하면 울리는 구조고요. 저희 제품은 그 센서와 그 감지 사이에 알고리즘이나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제품은 뭐 연기나 열 한 가지를 감지하는 거에 반해서 저희 제품은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모션이든 연기든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각 상황에 맞게끔 제품끼리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좀 더 그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. 또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또 다 이렇게 도서관에 모이는 것처럼 디지털 스레드로 구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모이면 범죄나 화재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아니 근데 이거를 한국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제품을 개발하셨다고요? 네네네. 이게 사실 이제 2016년도에 그 실리콘밸리로 넘어갔는데요. 사실은 이제 폐업 직전에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자금이 굉장히 부족을 해서 거기서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 시장 조사도 다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 보고 했었는데 2016년도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스마트시티용 인쇼테크 제품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도 곧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되면 곧 보편화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, 그죠? 그렇죠. 그때는 그 로밍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게스트 와이파이를 끌어 썼어야 됐고 또 그 백인 마트에 가면 1달러짜리 아시안 푸드를 판매를 했었거든요. 그거 먹으면서 막 2, 3개월째 버텼었어요.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다 잘 먹고 다니는 건 아니네요, 그죠? 그렇죠. 약간 실리콘밸리에는 화상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트리토나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현재 좀 쓰이고 있습니까?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요? 지금 현재는 저희 제품 99% 정부기관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뭐 경찰청이라든가 지금 군함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저희가 B2B나 B2C 시장이 아니라 B2G 정부 시장에 먼저 넣은 이유가 이런 AI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. 이게 일반 그 소비재 시장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
데이터가 부족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정부기관에 3년 정도 납품을 해서 그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입니다. 네.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정부나 공공기관에 먼저 납품을 해서 검증을 받았다 그러면 좀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군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수출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력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유엔 헤비타트 그 기지나 아니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국방부에도 제품을 납품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정부에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예. 예. 아니, 1달러짜리 아시안 푸드를 사드시면서 어렵게 개발하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고 있다니까 또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? 일단 제가 1,000만 원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되게 미국 갈 때는 빚이 한 17억 정도 됐었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부산시도 그랬지만 여러 기관에서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문과생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,500평 정도 되는 글로벌 관제센터랑 그 스마트 팩토리가 곧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됩니다. 그래서 저희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 저처럼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저 같은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 예정이고요. 특히 사실 이 기술이라는 게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수혜가 좀 골고루 돌아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원가를 많이 낮춰서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계층과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요. 포부가 뭔가 좀 공공성이 다분히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좀 든든하고 훈훈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참 지원이 절실하다고 들었는데 부산시의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너무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. 근데 최근 2, 3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. 특히 부산이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잖아요. 그래서 해외에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기술들이 여기서 좀 실증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면 아마 국내외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신 기술을 여기에서 실증하게 될 것이고 그런 혜택들을 시민들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면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특히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보면 한 30% 정도는 해외 인력들이 이력서가 들어오거든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사실 부산 시민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게 부산이 굉장히 글로벌 도시입니다. 특히 서울에 정착했던 외국인들이 부산에 오면은 한국을 안 떠나려고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청이 좀 다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권익환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. 사실 부산이 대한민국 지방 도시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실리콘밸리도 샌프란시스코에는 한 주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자긍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그냥 부산 자체가 대한민국을 좀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기 때문에 좀 부산 시민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좀 어깨를 펴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채용을 하거나 할 때마다 지방 소멸이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최소한 해외에서 바라보는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기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채용 공고 내면 30-40%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. 그리고 와서 이제 일하면 진짜 부산 너무 좋고 부산에 계속 정착한다. 그러면 오히려 청년 유출 이런 얘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서울로 안 가고 부산에 있냐는 얘기 자주 듣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만큼 외국으로 나가기 좋은 위치나 인프라가 좋은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. 그런 면에서 부산이 이점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권익환 대표였습니다. 지금